내가 매도 안 했다고 손실 난 게 아니라 이미 손실이에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11월에 이제 미국 재선이 있잖아요. 네. 이게 트럼프 지지율이 또 계속 하락하고 있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누가 됐던 간에 사실 장단점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관점에서 또 본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트럼프의 단점은 일단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어요. 아마 트럼프가 재선이 성공이 되면 중국 더 심하게 괴롭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또 피해가 크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지수 또 크게 빠질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 근데 바이든이 후보자가 대통령이 많이 된다, 역전을 해서 이게 이겼다 그러면은 단점은 법인세를 올리는 게 좀 리스크예요. 21%의 법인세를 뭐 28%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기업 중심은 사실 트럼프가 좋은데 자국 내, 미국 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바이든이 만약에 법인세를 올린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차라리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가 덜 가는 거는 바이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하니까 너무 그 수출에 대한 그 타격이 크다 보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 그 한창 심했을 때 우리나라를 다 셀을 외쳤거든요. 외국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피해 1순위 나라로 낙인이 찍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니네 까불었지 우리. 우리 재선 가지고 네가 날 갖고 놀았지 막 개기기도 하고 막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이를 갈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내가 재선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요? 과거에. 진짜로? 인터뷰 때. 그러면은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니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투표 관련해서 니네들이 지금 우리를 갖고 논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재선이 되면 너는 큰일 났다 이 얘기가 비슷해서. 그리고 만약 혹시나 바이든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책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바이든은 지금 그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환경 중심으로 우리가 그 파생해서 기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 중심으로 그린 정책, 친환경, 대체에너지, 우리 태양광, 하나솔루션, 뭐 CS 윈드, CS 베어링, 동구 SNC, 뭐 이런 풍력, 태양열, 뭐 이런 대체에너지 쪽을 꼭 무조건 보셔야 되고 전기차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을 그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도 그게 다 결국엔 수혜주들이 나오고도 하고 하니까 어찌됐든 2차 전진 들어가네요. 2차 전지는 들어갑니다. 진짜 중요하구나. 진짜 중요하죠. 2차 전지는 LG화학이나 삼성에스, SDI나 SK이노 진짜 잘 지금 살려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못 살렸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잘 잡은 거예요. 반도체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에 따라서 좀 그 투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을 조금 더 비중을 넣는다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섹터별로 공부를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정책 수혜주들은 무시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책 수혜주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정책이 결국엔 세계의 흐름으로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철학과 생각, 그 대통령의 이런 일대기랑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꼭 보시고 투자까지 연결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악영향이겠지만 예. 대세에 지장이 없는 2차 전지라든지 그 공부해야 될 섹터는 그래도 가겠죠. 예, 그쵸. 언제든지 또 그네들이 저점 기회를 주게 되면 그럴 때가 아주 베스트 기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유일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가 빠뜨렸네요. 네. 수익이 난 다음에 홀딩을 할 거냐, 계속 갖고 갈 거냐, 음. 그다음에 매도를 할 거냐. 네. 이 판단을 좀 어떻게 하세요? 이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못 하시는 게 수익이 조금 나면 10% 나오면 딱 매도하시고 뭐 5% 나오면 매도하시고 이걸 기준을 잘 못 세우신 이유가 이 기업을 왜 투자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을 내가 투자하는 이유를 알고 밸류에 대한 부분도 좀 내가 측정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사실 이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성장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사실 투자 포인트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성장을 계속 할 때까지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계속 성장할 때까지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분기 실적이 뭔가 뒤틀렸거나 근데 내가 알아봤더니 이거는 장기적으로 뭔가 앞으로 좋아지지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수익을 거기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좀 먹다가 뭐 한 10% 20% 먹었다고 좋아하고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 포인트가 계속 살아있으면 얘가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 보이면 끝까지 좀 들고 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이 나더라도 내가 얘를 얼마나 끌고 갈 건지 이런 계획들을 사셔야 돼요. 다 감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네? 이제 수익 났으니까 좀 매도해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철저하게 얘를 어떻게 얘를 구워 삶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잠깐 반성합니다. 네, 여기서 아닙니다. 매도를 아닙니다. 약간 가물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요?
좀 찔리네요. 네.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 수익이 나서 이걸 보유할 거냐, 뭐 매도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손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부동산과 달리 또 주식은 과감한 손절이 또 맞습니다. 포인트이기 때문에 손절을 좀 잘 안 드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내가 계속 갖고 간다고 이거 승산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희망 고문인데, 내가 손실이 자꾸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얘를 손절 확정을 못 짓는 거예요. 손실 났다가 내가 얘 수익이 보합 0으로 오면은 딱 매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자꾸 보시면 안 되고 가격 관점을 자꾸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투자하는 이유가 그걸 보고 투자를 했어. 근데 걔가 이게 훼손이 됐거나 얘가 이제 반영이 됐어. 그러면은 사실상 얘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바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과거에 한번 특강 때 말씀드렸던 앤서니 볼턴 책 기억나시죠? 네. 투자대가 피델리치 운영하시는 CEO였던 분이 그 얘기 똑같이 하거든요.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라. 명확하게 답변을 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몰랐는데 투자 포인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지금. 투자 포인트가 투자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투자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이유만 잘 보시면 돼요. 그게 만약 훼손이 됐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손실이 났든 매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손절을 안 하면 이게 손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이미 평가 금액에서 손실이 나 있는 거예요. 그냥 손실인 겁니다. 반영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게 생각하는 거야.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평가 내가 매도 안 했다고 손실 난 게 아니라 이미 손실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매도 못 하시는 거야. 네,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좀 손실 났구나. 내가 깔끔하게 실패 인정.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새로운 기업을 보셔야 되는데 새로운 기업을 또 보는 게 없으니까 손절을 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 주식을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닌가 자꾸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동생이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 1년 동안 물려 있었죠. 네. 8만 8천 얼마인가? 네. 최근에 9만 원 올라왔잖아요. 네. 8만 8천 원, 8만 9천 원 되니까 바로 팔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런 경우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보합 왔다고 해서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투자 포인트가 계속 좋아지는 게 보인다 그러면 갖고 가야죠. 여태 기다린 것도 아깝기도 한 것도 있지만 뭐 훼손이 안 됐으면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손실도 다 기다렸는데 그것도 이제 본전 왔다고 해서 딱 기분 좋다 하고 했는데 그 뒤로 50% 100% 가봐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손절한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런 걸 줄여 나가야 돼요. 확실히 좋은 기업들은 가져가는 전략이 맞고, 물론 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또 오버해서 가져가면 또 다시 주가 수익률이 원위치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출연이시죠? 세 번째 출연이죠. 저희 후랭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장난처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제 게임 머니, 사이버 머니처럼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 많고,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서 이제 많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확실하게 공부 방향을 좀 잡고 안 늦거든요. 천천히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면 100%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버는 게 독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금액 더 부어가지고 실패 금액이 더 커지거든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공부 제대로 하시고 진짜 리딩방 이런 거 좀 정신 차리시고, 그런데 이제 빠지지 마시고, 여기 후랭이 TV 채널에 또 이렇게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현명하시니까 공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책들 많이 이렇게 읽고, 좋은 책들 읽고 뭐 피터 린치 책도 있고 하니까 투자 전설 대가들 책도 읽고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후랭TV 보신 분들이 이거 안 보시면 안 되는 거 곤란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책 봐야 되냐 그러면 저는 이거 하고 노란 책. 노란 책. 노란 책하고 이거, 특히 이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가장 최근에 지은 책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실전 경험에 담겨 있는 책이라서 뭐 이렇게 재밌다, 뭐 다이나믹하다, 우와 막 감동적이다, 뭐 이런 무용담 이런 거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쪽은 상당히 심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쪽으로 포트를 좀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언제든지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수익을 좀 만끽하셔서 그 주식 투자의 제대로 된 단맛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만 공부해서 맞습니다. 수익 내실 수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